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왕국에 파르피리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정의로운 통치자였으나 불행히도 자식이 없어 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왕비 클레멘틴 여왕 또한 이를 걱정하였고 부부는 결국 신에게 아들을 주시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클레멘틴 여왕은 꿈속에서 금빛 장미 꽃밭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황금빛 사과 한 개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녀의 품에 안겼으며 여왕의 팔에서는 아름다운 왕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클레멘티는 그 왕자가 자신과 왕의 아들임을 깨닫고 문을 닫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임신하여 9개월 후에 왕자를 낳았고 그 아이는 꿈속의 왕자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왕자는 장미호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왕국 전체가 이를 축하했습니다. 장미호는 어린 시절부터 벌써부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누구보다도 치유력이 뛰어난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국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악명 높은 마녀 말리피센트가 왕국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전해지던 저주를 걸어 왕국의 평화로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파르피리온 왕은 그녀로부터 왕국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미호 왕자는 왕의 곁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현명한 노인에게 자문을 구했고 노인은 장미호에게 황금 사과가 마녀의 힘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만 그 황금 사과는 왕국과 멀리 떨어진 불가사의한 정원에 있으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미호는 용기를 내어 그 정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험난한 여정을 떠나 다양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깊은 숲속에서는 길을 잃기도 했고 우울한 강에서는 무거운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황금 장미의 꽃밭을 발견하였고 그곳 한가운데에 있는 황금 사과를 찾았습니다. 사과를 손에 넣자마자 장미호는 마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사과를 마녀에게 내밀며 평화를 요구했습니다. 마녀는 그 빛나는 사과에서 엄청난 힘을 느끼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장미호의 진실한 마음과 황금 사과의 조합은 마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왕국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장미호의 용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파르피리온 왕은 아들 장미호에게 왕관을 넘겨주었고 그는 왕국을 이전보다 더 정의롭게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장미호와 그의 황금 사과 이야기는 프랑스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왕국을 위한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전설로 전해오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하늘 높이 솟은 장미의 덩굴과 마법 같은 향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 정원의 존재는 오직 선택받은 이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엘로디라는 소녀는 이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늘 꿈꾸던 곳이었다. 그녀는 장미 정원을 한 번이라도 탐험하고 싶다는 큰 소망을 품고 있었다. 엘로디는 항상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곤 했지만 장미 정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엘로디는 숲속을 걷다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금색 열쇠였다. 엘로디는 그 열쇠가 장미 정원의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열쇠를 사용해야 할지는 몰랐다. 그러다 엘로디는 예전에 마을 장로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장미 정원의 비밀은 사랑과 용기의 시련을 견뎌낸 자만이 풀 수 있단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엘로디는 열쇠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엘로디는 또다시 장미 정원에서 노는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열쇠 구멍을 가진 문이 나타났다. 엘로디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엘로디는 다시 숲으로 갔다. 금색 열쇠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걷다 보니 그녀의 앞에는 전에 본 적 없는 길이 펼쳐졌다. 그 길을 따라가자 작은 연못이 나왔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백합이 떠 있었다. 엘로디는 본능적으로 그 연못을 건너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차갑고 깊었지만 엘로디는 포기하지 않았다. 연못을 건너자 반짝이는 장미 정원의 문이 나타났다. 엘로디는 금색 열쇠를 꺼내 구멍에 넣었다. 문이 스르륵 여는 소리와 함께 엘로디는 마법의 장미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정원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장미는 각양각색의 색으로 피었고 어디서든 장미 향기가 나났다.
특히 중앙에 있는 거대한 붉은 장미는 마치 왕관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장미 앞에는 작은 돌비명이 있었다.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가진 자, 이곳에서 축복을 받으리라. 엘로디는 그 메시지를 읽었다. 그때 장미꽃에서 청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로디, 내가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가졌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나니 이제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엘로디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을 말했다. 저는 모든 이들이 이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장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잎을 흔들었다. 내 마음에 감사하니 이곳은 이제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사랑과 용기를 가졌을 때에만 순간 장미 정원은 더욱 밝게 빛났고 엘로디는 세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 장미 정원은 특별한 날에만 모습을 드러냈고 오직 진정으로 그것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그곳을 찾을 수 있었다. 엘로디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프랑스의 동화는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에밀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늘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기에 마을 주변의 숲과 들판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꿈은 세상의 신비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어느 날 에밀리는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 금단의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마법이 깃든 거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과 어두운 그림자 속을 헤치며 나아가다 보니 한빛 나는 해바라기 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아름다운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와 어울리는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마녀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해바라기 마녀라 불렀습니다. 해바라기 마녀는 우연히 자신을 찾아온 에밀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에게 전설의 거울에 대해 알려주며 그 거울을 통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도 잊지 않았죠.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은 때때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고요. 에밀리는 마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과 함께 서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더욱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광경은 에밀리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밀리는 해바라기 마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고 에밀리는 그 마을에서 한 번의 만남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소녀로 기억되게 되었죠. 해바라기 마녀와의 만남은 에밀리에게 지울 수 없는 추억과 깨달음을 남겼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에밀리의 전설은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마법의 거울과 그 해바라기 밭의 전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샹퐁에르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뒤편에 있는 큰 숲 몽테벨로 숲속 깊이에는 푸른 빛을 내는 마법의 새가 산다고 했다. 이 새는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소원이든 이뤄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 클레르가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이런저런 전설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항상 모험을 꿈꿨다. 그녀는 푸른 새의 전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곤 했다. 마침내 클레르는 결심했다. 나는 푸른 새를 찾아서 내 친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녀는 작은 배낭에 간식과 물 한 병, 그리고 수첩과 연필을 챙겨 숲으로 향했다. 숲은 클레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울창하고 신비로웠다. 나무들은 지붕처럼 온 사방을 감쌌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발길을 이끌었다. 클레르는 이를 하나하나 스케치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파란 빛이 일렁이는 것을 발견했다. 클레르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걸음을 재촉할수록 빛은 점점 작고 붉은 노을과 섞여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나 빛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 가시덤불과 미끄러운 놀이 클레르의 길을 막았고 발목을 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클레르는 물러서지 않았다. 걸음이 멈추고 빛이 너울거리는 곳에 도달했을 때 클레르는 커다란 호수 앞에 서 있었다. 호수 위에는 푸른 새가 홀로 날고 있었다. 새의 깃털은 파랗고 마치 청금석처럼 반짝였다. 클레르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전설의 새야.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게 정말 꿈이 아니란 말이지.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하지만 말을 걸기 전 갑자기 어느 순간 호수 저편에서 새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악한 마법사였다. 마법사는 오래전부터 이 푸른 새의 힘을 노리고 있었고 오늘 그 힘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클레르는 그 마법사의 계획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법사의 주위를 돌며 소리쳤다. 어디 가니? 이 숲의 정령을 건드리려 하는 거야. 어서 물러가. 명랑하고 재치 있는 클레르의 기백에 사악한 마법사도 당황했다. 그녀는 호수를 에워싸고 있던 나무들을 이용해 마법사를 유인하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결국 마법사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고 숲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푸른새는 클레르에게 다가와 가볍게 날개를 휘둘러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말없이 클레르의 이마에 작은 입맞춤을 남겼다. 그것으로 클레르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숲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클레르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녀의 모험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이야기에 감탄하고 놀라며 기뻐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더욱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클레르는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과 용기를 담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살아갔다.